강민주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오래된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하늘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반복했다. 길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얼룩진 셔츠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다. 누구도 그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KR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그의 진짜 모습은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어깨를 가진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젊은 총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그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할 줄만 아는 한심한 망나니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위장은 순전히 그의 삼촌 강태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KR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 그는 민준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후견인 자격을 얻어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한 삼촌의 음모를 간파하고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시작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숨긴 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민준은 강태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인이 그의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태호가 민준을 통제하기 위해 선택한 쉬운 신붓감이었다. 한서연의 가족은 KR그룹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이 결혼은 그들의 빚을 탕감해줄 유일한 기회였다. 민준은 서연이 자신과의 결혼을 통해 단순히 빚을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선량함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놀리거나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고 때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민준은 멀리서 다가오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준 씨, 여기 있었네요. 찾았잖아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민준에게 건넸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이스크림 생각났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민준은 그녀의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에는 아이스크림이 잔뜩 묻었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맛있어요. 서연 씨,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과는 달리 깊고 날카롭게 빛났지만 서연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듯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과는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민준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놀이를 함께 했다. 그녀는 그가 바보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했고 그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따뜻함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순수한 의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시험했다. 그는 그녀에게 일부러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서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인내심을 보였고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집으로 강태호가 찾아왔다. 강태호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그의 앞에서 KR그룹의 중요한 서류들을 일부러 펼쳐놓았다. 그는 민준이 서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며 비웃었다. 민준아, 네가 이 서류들을 이해할 수나 있겠니? 네가 이러고 있는 동안 KR그룹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단다. 강태호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곧 서연이와 결혼하면 네가 쓸 돈은 내가 다 관리해 줄 테니 걱정 마라. 너는 그저 나만 믿고 있으면 된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멍청해 보였지만 그의 두뇌는 서류에 적힌 모든 내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는 민준이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준은 강태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서류 한 장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그 사진을 그의 충직한 비서 김준에게 보냈다. 김준은 민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의 위장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의 지시를 받아 강태호의 모든 비리를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김준은 민준이 보낸 사진을 분석한 후 강태호가 KR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민준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은 김준의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태호의 몰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어두운 세상에 들어와 빛을 밝혀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걱정되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길에 서연이 함께하게 될 것이었다. 한서연은 강민준의 집으로 이사온 첫날부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에게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강태호가 마련해준 작고 아늑한 별채에서 민준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별차에는 본체의 웅장함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고 서연은 그곳에서 민준과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그는 때때로 멍하니 앉아있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그런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루는 민준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고 그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함께 그렸다. 민준은 서연의 그림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녀가 그려주는 그림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응했다. 그는 여전히 어수룩하고 순진한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꽃을 그려볼까요? 아니면 강아지를 그려볼까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색연필을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 하늘색.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서연은 민준의 작은 반응에도 기뻐하며 스케치북에 파란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와의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호와 그의 신복인 재벌가 사모님들은 수시로 별채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준을 조롱하고 서연을 무시했다. 서연 씨, 민준이 잘 돌보고 있나? 혹시라도 딴 생각이라도 하면 안 돼. 알지, 내 가족들 빚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거. 강태호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바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재벌가 사모님들도 서연을 경멸하듯이 대했다. 그들은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를 비웃었고 그녀의 뒤에서 험담을 주고받았다. 제가 KR그룹 안주인이라니 세상 말세네. 생긴 건 꼭 시골뜨기 같아 보여. 그러게 말이야. 강 회장님이 급하셨나 보네. 빚 때문에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서연은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에도 민준을 따뜻하게 대했고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멍한 눈빛 속에는 냉철한 분석과 섬세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태호의 비열함과 재벌가 사모님들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그는 서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두운 세상에 들어와 빛을 밝혀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민준은 밤마다 남몰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강태호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의 비서 김준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KR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태호의 자금 흐름과 불법 계약들을 추적했다. 민준은 강태호가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태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호는 민준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몄다. 그는 민준의 방에 불을 질러 그의 반응을 살피려 했다. 강태호는 민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는 민준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늦은 시간, 별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서연은 잠결에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거실로 달려 나갔고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얼른 나가요. 불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를 끌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녀는 뜨거운 영희 속에서도 민준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렸고 그녀의 옷은 불에 그을렸다. 그때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번쩍 들어 안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그녀를 안고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민준은 서연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별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이 감돌았다. 그는 강태호의 비열한 계략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서연의 진심 어린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험 속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불길은 진압되었다. 강태호는 뒤늦게 별채로 달려왔다. 그는 민준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묘한 냉철함을 읽었지만 이내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괜찮니? 서연 씨는 다친 데는 없어. 강태호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멍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싸늘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런 위장을 해야 했는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 복수의 끝에는 서연과의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강민준은 한서연의 진심 어린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불길 속에서 그를 구하려 했던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닌 그의 어두운 세상에 들어와 빛을 밝혀준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의 삼촌 강태호의 음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지만 민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고 동시에 강태호의 죄를 만천해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별차에 화재 사건 이후 민준의 버젓거기 하여시 이 바보 행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감시하는 인력을 늘리고 그의 주변에 첩자들을 심어두었다. 그는 민준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즉시 그를 정신병원에 감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호의 눈에는 오직 KR그룹의 경영권과 막대한 재산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위조하고 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민준은 강태호의 이런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서재에서 김준 비서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준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강태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불법 계약서,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장님, 강태호가 최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금의 출처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고드렸던 부모님 사고 현장의 CCTV 기록이 일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강태호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준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준은 김준의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절대로 강태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서연은 민준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는 모습이나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평범한 바보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민준 씨, 오늘은 이 그림 어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민준 씨도 좋아할 것 같아요. 서연이 그림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림 속에는 넓은 들판에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림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그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려 노력했고 그의 작은 발전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의 이런 순수한 노력은 민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서연의 진심이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민준의 바보 행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시선과도 마주해야 했다. 강태호는 민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는 민준의 명의로 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재단의 관리를 맡기려 했다. 서연 씨, 민준이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하나 설립할 거야. 네가 이 재단의 관리를 맡아줬으면 해. 민준이 같은 바보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강태호가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이용하려는 교활함이 번뜩였다. 서연은 강태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선재단이라는 말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민준은 서연이 강태호의 음모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자선재단을 관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강태호의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경고를 주려 했지만 자신의 바보 행세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강태호의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작은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재단 서류를 일부러 찢거나 강태호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다가 일부러 실수를 저질러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이런 실수에 분노했지만 그가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이런 행동을 단순한 사고로 여겼지만 민준은 그녀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민준은 강태호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태호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강태호가 부모님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 모든 증거가 강태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서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민준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강민준은 강태호의 끈질긴 의심과 교활한 계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는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동시에 그가 강태호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위장이 언제까지 통할지 알 수 없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강태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강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호는 민준을 KR그룹 본사로 불러들였다. 그는 민준을 비웃듯이 자신의 집무실에 앉혀놓고 중요한 기업 문서를 민준의 눈앞에서 펼쳐 보였다. 서류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해외 법인 설립 계획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민준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이게 다 KR그룹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란다. 너 같은 바보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말이야. 강태호가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는 민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서류를 민준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면 KR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거야. 물론 그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민준은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흐릿해 보였지만 그의 두뇌는 서류 속 모든 숫자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류의 특정 부분을 기억해 두었다. 특히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강태호는 민준의 이런 멍청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강태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은 재빨리 책상 위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그의 눈은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포착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또 다른 은밀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서에는 그의 부모님 명의로 된 해외 자산 매각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는 강태호가 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완전히 가로채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밤, 민준은 김준 비서와 은밀하게 통화했다. 그는 낮에 본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고 김준에게 즉시 강태호의 해외 자산 매각 계획을 저지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모님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며 강태호의 개입 여부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함과는 달리 냉철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강태호는 이제 선을 넘었다. 부모님의 유산까지 탐내다니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외 법률팀과 협력해서 자산 매각을 막고 그의 모든 비리를 역추적해. 부모님 사고에 대한 증거도 놓치지 말고. 김준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민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태호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다. 김준은 민준이 단순히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충성심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한서연은 민준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민준은 때때로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돕는 듯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강태호에게서 받은 자선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은 갑자기 서류에 커피를 쏟아버리거나 중요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 서연은 처음에는 민준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중요한 서류인데.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커피가 쏟아진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강태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이런 실수들 덕분에
강태호의 비자금 세탁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잦은 실수에 분노했지만 그가 바보라는 사실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멍청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기에 그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밤, 민준은 서연과 함께 별차의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정원에는 향기로운 꽃 내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민준 씨 옆에서 평생 지켜줄게요.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일 밤, 즉 그들의 결혼식 날밤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 끝에는 서연과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한서연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자 바보 남편 강민준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지,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지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민준은 별채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멍한 표정 대신 냉철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모든 진실을 서연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KR그룹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그의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결혼식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식을 통해 민준이 여전히 바보이며 자신이 KR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임을 세상에 보여주려 했다. 그는 파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 있었다.
민주는 줄의 단상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평소에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사랑하겠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진심 어린 서약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 씨, 고마워. 그의 눈빛은 멍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이어졌다. 강태호는 피로연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비웃듯이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조카 민준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말입니다. 민준이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서연 씨가 민준이를 잘 돌봐주고 KR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에는 민준을 조롱하고 서연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은 강태호의 말에 수군거렸다. 그들은 민준을 한심하게 바라보았고 서연을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강태호의 조롱에도 꿋꿋하게 미소를 지었다. 피로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태호는 민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민준아, 내 결혼을 축하하며 건배하자. 네가 앞으로 KR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잘 해낼지 기대가 되는구나. 강태호는 민준이 와인잔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흘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비웃었다. 민준은 와인잔을 받아들고 멍하니 강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와인은 잔뜩 흔들렸다. 강태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은 와인잔을 정확히 들고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건배, 삼촌.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민준이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민준과 부딪혔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민준과 서연은 별채로 돌아왔다. 별채 안은 서연이 직접 꾸민 아름다운 신혼방으로 변해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문을 닫고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멍한 표정 대신 냉철하고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준은 서연의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던졌다. 옷 안에는 최고급 실크 잠옷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턱선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바보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KR그룹의 총수 강민준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다리는 힘없이 풀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놀랐죠?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KR그룹의 총수이며 강태호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KR그룹을 찬탈하려 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고 복수하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그녀가 자신을 떠나더라도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함께 깊은 슬픔을 읽었다. 민주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에게 진심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를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순수함이 진정한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함께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민준 씨,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강태호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KR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한서연은 강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진심과 그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했다. 민준이 자신에게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와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며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강태호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결심은 민준에게 강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강태호는 민준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민준이 여전히 바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를 이용해 KR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민준의 명의로 된 해외 자산 매각을 강행하려 했고 이 모든 과정을 김준 비서와 서연에게 맡기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민준의 결혼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서연 씨, 이 서류들에 서명해요. 민준이의 해외 자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니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강태호가 서연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르세요. 서연은 강태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민준은 여전히 바보처럼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미세한 눈빛 변화를 읽어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강태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민준의 신호를 따라 특정 서류에 고의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서류에 오타를 내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등 교묘하게 서류 처리를 지연시켰다. 강태호는 서연의 실수에 분노했지만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하고 어리숙한 여자로 여겼기에 그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서연의 실수를 꾸짖으며 다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덕분에 민준과 김준 비서는 강태호의 해외 자산 매각을 저지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기지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빛만으로도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김준 비서는 민준의 지시를 받아 강태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다. 그는 강태호가 민준의 부모님 사망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사고 현장의 CCTV 원본 파일,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강태호와 사고 관련자들 간의 은밀한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는 강태호가 민준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KR그룹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김준 비서가 민준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이제 강태호의 모든 죄를 만천해 폭로할 때입니다. 민준은 김준의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강태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태호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준은 KR그룹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강태호가 KR그룹의 총수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였다. 강태호는 민준이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비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반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사회 당일 KR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서연의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강태호가 이사회를 시작하려 하자 민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표정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깐 강태호와 이사회 멤버들은 민준의 돌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태호는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뭘 안다고. 다시 자리에 앉아라. 민준은 강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KR그룹을 파멸로 이끌었던 진정한 범죄자의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민준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렸다. 강태호는 민준의 돌발 행동에 분노했지만 이내 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었다. 민준아,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네가 장난칠 곳이 아니다. 당장 내려와. 민준은 강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김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준 비서는 즉시 회의실 스크린에 강태호의 모든 비리 증거를 띄웠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작된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강태호는 스크린에 비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럴 리가 없어. 네가 어떻게... 민준은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삼촌,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스크린에 비친 증거들과 민준의 냉철한 모습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강태호의 추악한 본성과 민준의 치밀한 복수극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태호는 절규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섰고 강태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난 몇 년간 KR그룹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KR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KR그룹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민준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민준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인정했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KR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었다. 강태호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강민준은 KR그룹의 총수 자리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권력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KR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태호의 억압과 재벌가, 사모님들의 비아냥거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났다. 민준은 KR그룹의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강태호 시절의 모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여 상하 간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KR그룹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민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와 비전이 가득했다. 우리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KR그룹의 미래입니다. 그는 KR그룹의 모든 사업 부문을 재정비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KR그룹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KR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기업 이미지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대중은 민준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강인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주었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했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재단 설립에 힘썼고,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준 씨, 이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서연이 민준에게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서연 씨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들은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서연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과 서연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보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현재를 만끽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서연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민준 씨,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행복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포옹했다. 정말이에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몇 년 후 KR그룹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서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로서 민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민준과 서연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로맨스가 아니라 위선과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이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